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네요.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실 없이 시간만 흐르니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되도록이면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연어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안 좋네?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는 별일 없는데 내면의 고민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피부색이 칙칙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라도 밝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 DB, DC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는 퇴직연금 DB로 했었는데요. 이번 4월에 트럼프 관세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DC로 전환했습니다. 딱 그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4월 중순부터 제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쫄아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한 30%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했죠. 예전 영상에서 어떤 선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나서 고통스러워하면 저를 약 올리듯이 꼭 그때 제 종목을 매수해서 몇 번이고 재미를 본 선배입니다. 이번에 제가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할 때 그 사람도 따라서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이번에 쫄보처럼 조금만 투자하는 걸 보더니 통 크게 나스닥에 1억 4천 정도를 올인했습니다. 저랑은 반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떨어지면 추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계좌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미국 주식이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V자 반등을 할 줄은 몰랐네요. 그 선배는 한 달 만에 10% 수익 1,4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2%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역시 연어가 타이밍 하나는 잘 맞춘다니까? 라고 저를 띄워주는데 축하는 하는데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착잡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인간 지표로 쓰여지다니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그래도 투자할 타이밍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또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텨보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 회사 사람들이 저의 투자 행보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인싸가 되고 있네요. 아참, 저번 영상에서 소개팅 어플에 60만 원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녁 때 대리운전 투잡을 뛰면서 메꾸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 안 가는 선에서 하루에 한두 콜씩 뛰고 있는데 뛰고 고객 응대하고 고생하다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60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 외롭다는 이유로 너무 생각 없이 썼구나. 어쨌든 제 잘못이니 열심히 벌어서 원점으로 돌려놔야죠. 하지만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푼 두 푼에 연연할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더 큰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책 생각을 하다 보니 스피에서 소개팅을 했던 어떤 책을 좋아하던 여자분이 떠오르네요.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5월 차가운 원룸에 혼자 앉아있다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보니 꽃냄새와 함께 따스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스카이피플 어플을 켰습니다. 피부가 흰 귀여운 스타일의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연천리래상회 무연대면 불상봉 이런 말이 있어요. 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며 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는 중국의 속담이에요. 어플 만남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어딘가에 있을 제 인연을 위해 가입하게 되었어요. 수트가 잘 어울리는 깔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저는 독서를 늘 생활화하고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께서 OK를 주시면 좋겠어요. 독서라. 솔직히 대학교 이후로는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고 회사에서 가끔씩 나오는 자기계발서 빼고는 읽는 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이 인원수 채워달라고 부탁해서 회사 독서 동호회를 하긴 했지만 동호회 회식 지원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었고 책은 대충 읽어서 독후감을 쓴 뒤
책장에 깨끗한 상태로 쌓아놨다가 중고 서점에 파는 것이 루틴이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여지없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저 같은 키도 얼굴도 별로인 사람은 매칭 요청 수십 개를 해도 한두 개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수백 명에게 구애를 하며 발전해온 저의 메시지가 그녀를 감동시켰는지 그녀가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실에 사는 당시 30대 초반의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7시 반까지 잠실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5월 금요일 회사가 일찍 끝나서 그 시간까지는 잠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석촌호수 쪽에 있는 피자집으로 잡았습니다. 매장이 좁아서 약간 시끄럽긴 했지만 아기자기하고 분위기가 좋아 소개팅할 때 애용하는 곳이지요. 예약이 되지 않아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이름을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리번거리다가 인사를 하는 그녀. 얼굴이 작고 피부가 하얀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인상이었습니다. 사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괜찮겠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메고 있는 가방에 뭔가 책이 많아 보였습니다. 가방에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공부하시는 거 있으세요? 노트북이라도 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저는 외출할 때 책을 꼭 2권씩 들고 다녀요. 하나는 출퇴근 때 가볍게 읽을 에세이, 그리고 하나는 점심시간에 읽을 조금 무거운 소설이에요. 오,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다른 테이블에서도 소개팅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음악 소리가 컸긴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날씨부터 시작해 하는 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 여행 얘기 등등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뭔가 말을 잘하실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카페로 이동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석촌호수 근처에 카페와 칵테일 바를 동시에 운영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죠. 연어 씨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회사 다니니까 책을 거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사서 읽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오, 진짜요? 문학, 비문학 중에 어느 쪽을 더 즐겨 읽으세요?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문구가 있나요? 어떤 책을 좋아하냐 라고만 질문했어도 조금 생각하고 답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복잡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필수로 읽으라고 줬던 자기계발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책을 인용해 겨우 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그녀. 그리고 자기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땐 문학 쪽으로 마음을 씻어요. 저는 인간 내면의 어둠을 파고드는 작가를 좋아해요. 최근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다시 읽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결국 구원을 찾는 과정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인간은 죄를 지어도 끝내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엔도 슈사쿠와 정신적으로 닿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한 2초 정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독서를 많이 했다면 멋있게 이 말에 공감하거나 받아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하나도 안 읽으니 뭐라고 도저히 호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무슨 책을 썼는지도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고 집에 가서야 검색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웃으면서 답했어야 됐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얼굴 근육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모르는 문학 작가들, 소설 내용들, 거기서 느낀 점들을 그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호응하며 받아줬습니다. 연어 씨는 어떤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 물어보는 그녀. 이젠 대답해야 했습니다. 겨우 우주와 관련된 유명한 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실제로는 몇 페이지 읽다가 집 구석에 방치해둔 책이었지만 유튜브에서 본 책 리뷰 다큐멘터리 내용을 생각하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도 신기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오후 10시 정도. 아까 많이 먹었는지 소화가 안 되네요. 석촌호수 가서 걸으실까요? 카페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서 석촌호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도 많았고 걷는 맛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와 책 그리고 여러 문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푸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어님은 제가 푸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진보다 괜찮으신데요. 왜요? 푸사기라는 말을 들으면 쿠르베라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가 생각나요. 그 사람은 왜곡과 이상화를 비판하고 현실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적나라하게 작품으로 드러내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자기 초상화를 몇 개 남겼는데 굉장히 미남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카메라가 발명돼서 자기 사진을 찍었는데 초상화랑 너무 다르게 못생긴 거예요. 그 일화를 생각해보면 푸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크크. 그녀는 미술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호응해야 했습니다. 대학교 교양으로 배웠던 미술 과목,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갔을 때 피카소와 가우디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생각나는 것들을 겨우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미해졌습니다. 연어 씨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다행히도 그녀는 저를 나쁘게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 한마디 거들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그 누구더라? 같은 시간에 매일 산책을 나갔다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네요. 누구더라?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누구더라? 아, 맞다. 베토벤이었나? 베토벤도 명언이 많지만 산책 루틴으로 유명하진 않아요. 칸트예요. 크크. 아차, 잘 보이려다가 괜히 감점이 됐네요. 모든 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녀가 읽었던 소설, 카프카, 노르웨이의 숲, 멋진 신세계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아주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 시간. 석촌호수 입구에서 연어 씨 즐거웠어요. 잘 들어가세요. 그녀는 꾸벅 인사하더니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막차 시간을 헷갈렸습니다. 알림판에 온다고 되어 있던 버스는 오지 않았고 오전 1시까지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뭔가 돈이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올걸. 카톡을 했습니다. 땡땡님, 잘 들어가셨어요?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저를 차단했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어플의 세상이라지만 그렇게 되니 뭔가 허무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잘 먹었으면서 답장 한두 마디라도 해주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 책 속에는 예의가 없었나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은 작품을 쓴 작가라도 실제로는 바람을 핀 경우도 많고 연애사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책과 연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자가 독서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맞지 않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매칭 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하다 보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문화생활을 더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멋진 남주인공처럼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을 탁탁 쳐줄 수 있는 센스 있는 남자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맞춘다고 했지만 저의 억지 텐션이나 억지 대답을 그녀는 느꼈을 것 같네요. 그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